고령층이라는 이 고위험군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인명 피해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불안함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시설 등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방역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전화 연결해서 이 요양시설의 방역 실태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고령층 확진자가 이제 급증하면서 과연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을 좀 짚어보려고 전화 연결을 부탁드렸는데요. 일단은 우리 조용형 회장께서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장기 요양기관은 이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므로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인명 피해가 커질까 우려가 있어서 있고요. 장기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이제 두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2차 감염 유행병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확진에 대한 어떤 염려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나름대로 이제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감염병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그 수도권의 위험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네. 깜깜이 환자 발생에 따른 확산세를 못 잡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도 독감 환자들이 겹칠까 더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명확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이 없다라고 그 현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현재 노인요양기관들의 경우에는 그 나름의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업체에 소독을 맡겨서 이제 소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비용을 감당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일부는 업체에 맡기고 일부는 자가 방역을 하는데 약품을 구해서 이제 방역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이제 그 약품을 가지고 직원들이 매일마다 이제 손이 닿는 곳을 닦고 있고요. 시설에서는 이제 사실 시설 운영자들은 방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요양시설 안이나 밖에 대한 어떤 살균제를 정확한 사용 방법이나 그 약품에 대한 어떤 지도, 조달을 어떤 방법을 통한 지침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면회는 사전 예약제 또는 이제 비대면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외부 접촉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말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 면회실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면회시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대책까지 좀 제안을 좀 해주셨는데 요양시설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좀 짚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이제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기저질환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또 분류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분들께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감염 의심 환자가 나타나면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검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이 많아 검사를 기다리며 병세 악화가 될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코로나가 아닐 경우 치료의 어떤 골든 타임을 놓칠까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유증성 장사가 발생할 때 어르신을 분리할 준 어떤 감압실 같은 형태의 공간을 마련해서 이분들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어떤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이분들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비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과거 사례를 좀 짚어보면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을 당시에 이제 시설을 코호트 격리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이럴 가능성까지 좀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코호트 격리를 하고 싶어도 직원들이 이제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이게 노동법 조항과 충돌을 함으로 인해서 기관과 직원들 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호트 격리 시 직원들에 대한 임금 보상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보상 체계가 먼저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임금 보상에 대한 문제가 또 크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노동법 조항하고도 충돌이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낮에만 돌봄을 실시하는 노인 주간 보호시설, 여기서도 이제 확진자가 발생해서요, 이 지자체에서 전체 휴관, 또 그리고 가족 돌봄 이런 것들을 권고한 바 있는데 실제 지자체에서 이런 권고가 내려올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어르신들이 홀로 계시거나 맞벌이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돌봄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19 확산 때에도 긴급 돌봄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또 이제 이게 어르신들을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과정도 불안감은 여전히 큽니다. 무증상자의 경우 이제 감염이 확인이 어렵고 한 분 한 분 차에 탈 때마다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열 체크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돌봄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이고 지금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셔오고 또 모셔다 드리는 과정에서도 지금 한 분 한 분 탈 때마다 이제 소독도 해야 되고 열 체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현실이 어렵다라고 호소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주간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좀 어떤 방안들이 더 필요하다,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노인 주간 보호시설은 그 차를 탈 때마다 체온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제 비접촉식 체온계의 어떤 지원이 긴급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특별히 요양기관은 감염병 예방 관리 비용을 지원해서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해야 하되 지금 더위로 인해서 요양기관은 비말 차단 마스크가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제도도 좀 보완이 돼야 되고요. 지금 사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제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 어떤 상황입니다. 또 입소 중 직원이나 어르신들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 검사에 대한 어떤 방법도 검토가 돼야 되고요. 또 기관마다 이제 비대면 실상 카메라나 자동 손 소독기 같은 어떤 설치가 기구들도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는 미리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이제 늦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완점들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